안녕하십니까.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과 함께 수행 정진하며 승가대학의 학감이라는 소임을 맡고 있는 법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좋은 분들과 함께 뵐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을 의뢰받고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좀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우리의 삶과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함께 해왔고 그 속에서 불교가 발전했고 지금 역시도 불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저에게 들면서 이 시대, 이 상황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불교를 무엇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우리가 한 법계,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닌 한 곳,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라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법계, 불교의 여러 경전에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진 결계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붓다 나투라고 하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붓다 또는 이제 다르마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바로 다르마, 법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으로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법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라는 게 무엇인가? 다양한 것으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 공, 또 막연한 열반, 적정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법이라는 것은 우리 율장의 대품, 또 우다나라고 하는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직전에 12연기를 확인하시고 깨달음의 선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은 바로 인과 연 또는 인과 과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의 이어짐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법계, 다르마 다투, 붓다 다투라고도 표현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인연으로 만들어진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모든 세계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짓느냐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게 부처님의 인연, 연기법에 나오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라는 그 이어짐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과 인연 사이에 이루어져 있는 끌어당기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바로 우리 까르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께서 조금 힘들면 내 업이 무겁다, 참 업장이 크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바로 그 업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즉 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나와 그리고 다른 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어져 있는 이 인연이라고 하는 힘도 바로 업의 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업을 쌓으면 우리에게 즐거운 결과가 오고 우리가 나쁜 업을 쌓으면 괴로운 결과가 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고 하는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 우리에게 그와 준하는 결과가 고스란히 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인 락과 악인 고가라는 시스템 속에 이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죠. 우리는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면 되고 악한 일을 그치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 자체, 즉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며 그 평안함 속에서 우리는 안락,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열반을 얻게 그리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또 우리는 그렇게 쉽게 선한 일을 찾아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 직전에 바로 마왕 파순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면서 본인의 깨달음을 다시 한번 증명을 하십니다. 부처님이 파순을 만나는 장면은 영화나 여러 불교 경전이나 소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타 석가모니라고 하는 한 인간을 다룬 이 리틀 붓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기 직전에 파순이 나타나는 장면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전날 저녁에 정말 많은 비가 쏟아져서 부처님이 앉아 계신 금광 보좌 앞에 물 웅덩이가 고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새벽 첫 별을 그리고 달을 확인하시는 장면에서 그 물 웅덩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시는데
그 웅덩이 속에 자신이 바로 본인의 손을 잡으면서 고스란히 1대1로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바로 부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파순이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있는 욕망과 내 안에서 내가 쫓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생각, 즉 그러한 모습들이 자신을 파순의 모습으로 바꿔놓고 그 파순이 스스로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신을 이기는 존재가 바로 대웅, 위대한 승리자가 돼서 열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같은 법계 속에 살고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우선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편해야 세상이 편하고 내가 즐겁기에 세상 사는 것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나만을 챙기기 위해서는 즐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만 또 가지려고 하다 보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많은 인연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도 법계중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홀로 사는 섬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 이러한 결계, 법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필연적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 인자의 표현과 같이 서로가 서로의 의지처로서 살아가야지만 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로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되고 자신의 모습 속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될까요?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남이 가진 것과 같이 바라봐주고 남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진 것과 같이 여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편리해지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즉 내가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면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거를 얻기 위해 무언가의 노동이나 생산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바로 나의 것, 내 것, 나라는 것의 소유물로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내가 가진 소유물이지만 그 소유에 의해서 내가 편해지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어렵고 힘들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만 더워도 바로 에어컨을 찾거나 조금만 힘들어도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고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은 물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집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이거는 언젠가 쓸지 몰라, 이건 뒀다 언젠가 필요할 때 꺼내야지 라고 해서 쟁여놓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산속에 사는 저 역시도 방 2위에 다락이 있는데 이 다락을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물건이 도대체 여기 언제 들어간 거지? 이게 내 거였나라고 싶어서 깜짝 놀라서 그럴 때는 빨리 그것을 꺼내 필요한 다른 스님들이나 다른 분들께 전달을 해서 그 물건이 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옷장이나 서랍장, 창고에 그런 것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업장입니다. 다른 게 업이 아니죠. 인간과 인간관계의 사이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에너지나 그리고 좋고 나쁨도 업장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챙기고 필요하다 생각해서 갖고 있던 것들도 우리의 또 다른 업장이죠. 그래서 아마 최근에라도 아니면 20세기가 넘어서 21세기에 들어 이사 한번 해보신 분들은 본인의 업장이 얼마나 많고 무거우신지를 잘 알 겁니다. 과거에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사 한번 하려면 그냥 조그만 트럭 하나 빌려서 짐 실어서 갔으면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집들은 그렇게 해서 이사가 불가능하죠. 큰 이삿짐 센터들을 찾아보면 저 집에 물건이 진짜 많구나. 식구가 많아서 물건이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사들이고 모아둔 것들이 그렇게 많은 바로 이사 갈 때 그 업장을 다 끌어안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버리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또 다른 업장이 만들어지니 바로 쓰레기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 뉴스에 보면은 17.18 극한호우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지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완전히 새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17.18 바로 우리 지구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지구의 평균 온도입니다. 근데 이미 이 온도는 7월 초에 17.30이라고 하는 온도가 만들어지면서 지구가 한계선을 넘었다라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극한호우, 집중호우와 폭우라는 표현은 저는 들어봤었는데 최근에 구로구에
이 재난 문자로 극한호우주의보라고 하는 문자가 나갔습니다. 비가 극한으로 내린다는 뜻입니다. 극락은 제가 들어봤어도 극한호우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즉 우리의 편의, 편리, 그리고 우리의 안락이라는 것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고 또 그로 인해 필요 없게 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자신들이 내몰게 된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 이 우주에 신이라고 하는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 창조주가 없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더 조심히 살고 더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같은 경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을 찾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려움에 닥치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모든 일의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 힘든 일이 생겼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원인을 쌓았길래 이런 결과를 받게 됐는가를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야 되는 행동이 바로 불교의 참회인 겁니다. 발로 참회라고 합니다. 스스로 잘못된 것을 떠올리고 기억해서 그 대상자에게 참회를 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참회는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연민의 마음으로 그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반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법계에 대한 참회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더운 날씨에 지쳐하고 이 날씨를 탓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날씨를 탓할 수 있을까요? 이 더운 날씨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도 오늘 이 방송을 하려고 대중교통을 타고 많은 거리를 걸어와서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렸는데 이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6, 70년대부터 이 경제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많은 편의들이 생겨났죠. 예전에는 요맘때쯤 날씨가 더우면은 한강 시민공원에 모이거나 문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잠도 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다만 이 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방 곳곳마다 각자의 방에 에어컨을 두고 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이불을 덮고 자는, 그러면서 이 더위와 싸우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 모습 속에는 더위랑 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연도의 더위를 더 뜨겁게 만드는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면서 이 버스 정거장 앞에 잠깐 서 있었었는데 서울시 버스 정거장 곳곳에 에어컨이 달려있는, 휴게실이 달려있는 것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더위를 피하는 것은 맞긴 하겠지만 그로 인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올 것인가, 다음을 생각했을 때 좀 무섭기도 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의 설치를 요구하실 건데, 전국 곳곳에 그렇게 에어컨이 달린 휴게 공간이 생기면 너무나 시원하고 좋겠지만 이 지구는 더욱더 뜨거워질 겁니다. 이산화탄소 문제, 프레온가스, 온실가스,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미 뉴스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문제만큼 환경 문제의 뉴스가 매일매일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즉 법계 속의 업장은 우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속에서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지만, 법계와 인간이라는 공간 속에는 새로운 업이 있으니 바로 공업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예전에 어른 스님들 법문에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공업 중생이다. 공업, 공공의 업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니고 우리 모두가 걱정해야 되는, 함께 짓고 함께 결과를 받게 되는 업장이 바로 공업이라는 것인데, 이 공업에 의해서 법계가 형성되고 법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불교의 논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세간품이라고 하는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세간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멸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주 상세하게 들어져 있는데, 이 생성과 유지와 멸하는 모든 관계 속에 작용되는 단 하나의 에너지가 바로 공업입니다.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계, 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의, 우리를 위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바로 이 남선부주라고 하는 우리의 땅이 운영되는 것이지만, 안타깝게 그 공업이 악업으로 바뀌면서 이 세계가 멸한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하는 게 세간품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세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간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고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즉시 참회해야 됩니다. 이 지구를 뜨겁게 하고 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동물들이 아닙니다. 이 지구 속에서 가장 오래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스스로 더 옥죄어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걸지 모릅니다. 즉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부처도 들어있지만 지구에게 있어서는 파순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나만의 편의를 위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를 버리거나 차로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곧바로 에어컨을 킨다거나 너무나 좋고 너무나 편한 행동이지만 이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조금 더 의식적으로 내가 하는 모습, 내가 하는 행동이 다음에 어떤 결과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올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참회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참회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마음 이후에 행동, 즉 실천이 들어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법계에 사는 우리가 이 법계, 지구를 위해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요새는 다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들을 드시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실 때 종이컵이 아니라 텀블러를 조금 더 쓰시던가 아니면 본인들 집이나 회사나 가정이든 계시는 곳에서 머그컵으로 우리 유리잔으로 커피를 드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제일 가장 많이 사 먹는 게 지금은 물이죠. 과거에는 물 사 먹는다는 게 크게 없었었는데 저도 지금은 물 사 먹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꼭 보온병에 물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데 물을 사 먹게 되면은 곧바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알고 계셨는지요? 뚜껑에 있는 플라스틱과 물통 본인의 플라스틱과 겉을 감싸고 있는 라벨의 플라스틱 이 세 개가 서로 다 종류가 다릅니다. 좀 그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같은 종류를 못 만들까? 서로 다르다 보니까 얘들을 그냥 버리게 되면은 분리수거랑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꼭 라벨을 떼서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우리 학인 스님들이 지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가장 많이 혼날 때가 이 흔히 음료수를 많이 사 먹는데 음료수 라벨을 안 띄고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쓰레기통 옆에 2개의 쓰레기통을 하나 더 놔서 라벨용 쓰레기통과 페트병용 쓰레기통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가야산 해인사에서 왔습니다. 진짜 두메 산골입니다. 그곳에서도 그렇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법계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뿐만 아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작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많은 실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교에서 실천을 한다는 건 무엇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바로 업이 생깁니다. 즉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덕을 쌓고 선업을 쌓는 크나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실천입니다. 별거 아닌 쓰레기 하나 분리수거 잘 떼서 버리는 거지만 그게 여러분들에게 선업이 쌓이는 겁니다. 이거보다 쉽고 좋은 일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나도 해야 되고 꼭 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이처럼 쉽게 선업을 쌓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공덕을 쌓고 소원을 이루고 선업을 쌓기 위해서 절에 가셔서 삼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실 겁니다. 그보다는 못하겠지만 작은 선업들이 점차 쌓일 수 있는 하나의 실천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하나, 요새는 너무나 다들 잘 먹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빠짐없이 먹고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한 끼 정도를 안 먹는 게 지금의 생활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먹는 공간에서 조금 더 음식 쓰레기를 줄이셔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잘 차려진 한상이 대접받는 기분이다 보니까 많은 음식들을 이제 반찬으로 소비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밥상을 보시면 제법 많은 반찬들이 남아있을 겁니다. 즉 애초에 담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덜 담으면 그로 인해서 반찬이 줄어듭니다. 반찬이 줄어들면 2개의 선업이 쌓이죠. 즉 음식 쓰레기를 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건강해지시는 업도 동시에 쌓입니다. 요새는 건강이 가장 이슈가 되어 있죠. 잘 먹으면서 다시 잘 빼려고 노력해요. 찌면서 빼야 되는 동시에 2가지를 해야 되는 어려운 일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들을 단 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까운 거리를 조금 걷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는 석유 에너지도 들어있지만 그 한 대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도 무조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를 사용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끌어들이는 가스를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짧은 거리를 운영하지 않는 만큼 지구의 내일은 온도가 내려갈 것이고 우리가 이러한 뭐 극한호우나 극한의 날씨를 맞이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곳곳에는 이처럼 우리가 지구, 즉 법계라고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참여는 너무나 자명하게 눈에 띄다 보니까 곧바로 반성을 하고 마음을 내서 찾아가서 이 반성의 참여의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구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다 보니까 당연한 것을 우습게 또는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갑니다. 다른 어느 공간에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법계, 나르마 다투, 여기 다투라는 것은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터전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떠한 부처를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올 미륵 부처님도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 법계 안에 있기 때문에 법계 중생으로서 모두가 함께 깨달음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생활 공간 속에 연기법이 작용되고 있는 것이죠. 올해도 아마 필연적으로 이런 어려운 날씨를 거쳐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보셨던 장마의 모습과 지금 장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렸을 겁니다. 제가 사는 해인사, 제가 해인사에 출가한 지 올해로 이제 20년째가 됐는데 20년 전에 해인사는 많이 더웠습니다. 그때도 덥긴 했는데 그냥 쨍하게 더운 더위가 한 달 정도 갔는데 지금 해인사는 약간 내가 지금 남방 어디 동남아시아 태국쯤에 와서 수행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습하면서 더운 그런 공간이 됐습니다. 300명이 넘는 스님들이 지금 하한거에 정진을 하고 계신데 그런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원인이라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 모두도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비가 이렇게 기록적으로 내렸던 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우리는 똑같이 했었습니다. 4년 전쯤에 해인사를 상징하던 최치원의 전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전나무가 링링이라고 하는 초대형 태풍을 만나면서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해인사의 모든 스님들이 슬퍼하시고 많은 스님들이 실제로 나무 앞에서 우시면서 참회를 했습니다. 그 참회는 누구를 위한 참회였을까요? 링링이 부러진 것에 대한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태풍이 오는 날 그 나무를 붙잡지 않았던 우리에 대한 참회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태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이 살아왔던 우리 모두를 위한 참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에 나무 기둥만 이 밑둥 뿌리는 그대로 놔두고 최치원 조각상을 그 나무로 다시 회생해서 잘 만들어서 최치원 공원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그 나무가 부러졌을 때 이른 새벽에 저도 바로 뛰어내려가서 봤는데 만약 도량 안쪽으로 부러졌다라고 하면은 바로 옆에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대비로전은 두 동강이 났었을 겁니다. 그 나무가 끝까지 그래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고 반대쪽으로 넘어지며 해인사를 마지막까지 수호해 줬다라는 마음에 더 감사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리도 깊이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먹고 살만한 시절에 우리를 돌보면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법계를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사찰에 있다 보니까 항상 기도에 올라가면은 다들 축원을 스님들께서 꼭 읽으시는데 대부분 축원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자녀분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축원 내용 중에 가장 많습니다. 즉 본인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 축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재산이며 또는 명예이며 또는 집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물려줘야 되는 건 좀 더 좋은 법계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더 어려운 세대에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 가장 더웠던 해가 7월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2024년 7월, 2025년 7월엔 더 더워질지도 모릅니다. 그 더위를 위해
에어컨을 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비가 내리고 어떠한 태풍이 와서 해인사의 전나무를 쓰러뜨렸듯이 우리의 상징이 되는 무언가를 부러뜨리고 쓰러뜨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은 자연을 탓할 수 없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 자연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 겨울을 다시 맞이한 뒤 또 다른 봄을 끌고 오는 작용 외에는 어떠한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여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법계를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법계를 떠나서는 어떠한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SF 공상과학 영화 같이 이제 화성으로 이주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미국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왜 화성으로 가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 이러한 지구의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어려움을 불러왔는데 그것들을 내팽개치고 돌아간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은 겁니다. 부처님은 한순간도 우리 중생을 바라보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여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또한 산천초목 실계성불이라 하여 산천초목까지도 다 불성이 있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불성이 있는 모든 존재는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부처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처와 같이 생각하듯이 지구와 이웃과 모두가 부처여야 합니다. 부처님께 극진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다하듯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대하듯이 우리의 법계도 사랑하고 함께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와 가족을 넘어 모두에게 전해지기 위해선 바로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작은 실천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법계에 다소 참회를 해야 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참회의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거대한 무언가의 모습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다음 찰나에 있는 것들의 쓰레기들을 조금 더 걱정해 주시고 집에 있는 온도를 조금 더 높여주시고 곳곳에 우리가 치워야 될 것들을 치우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남과 함께 하면서 이 법계에 참회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참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갖고 오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선업이 돼서 보다 즐거운 결과, 즉 선인 낙과로서 보답을 할 것입니다. 지구는 우리에게 한순간도 보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즉 지구가 바로 우리에게 부처님이기 때문인 겁니다. 한없이 모든 것들을 품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 안에서 다시 떠나 다음 생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이 법계의 지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법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우리를 찾지 마시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찾아 함께 나아가 주십시오. 우리 선종의 어록 중에는 그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딛고 일어서라 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곳을 다시 회복해 이곳에서 행복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항상 이 순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그리고 내년 그곳에는 행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가온 오늘 여러분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나와 이웃 그리고 우리 지구와 함께 이 법계라는 곳에서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부처와 같은 삶을 살아주시고 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정말 간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법계라는 것이 남을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당연히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 역시도 최근 들어 더욱더 이러한 절실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절실한 마음을 절실한 기도, 절실한 실천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한 그러한 이 땅의 법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함께 이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을 받아 저 역시도 열심히 수행 정진해 나가는 그러한 법계 속의 인연을 절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법문 후에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깨달음의 정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노력이 쉽지 않은 것은 보통 우리들 중생의 작은 지혜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요? 예,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법문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한다라는 의식이 되게 크게 작용합니다. 무언가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목표도 없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바로 삶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삶 자체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법계에 대한 노력들도 그러그러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하게 플라스틱 라벨을 떼고 당연하게 일회용 물품을 줄이고 당연하게 우리 주변의 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러한 법계들을 함께 꾸려나가는 것들이시죠.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칩니다. 그런 경우도 많으시죠. 마치 우리 연초의 다이어트와 같은 겁니다. 크게 마음을 먹고 운동해야지 라고 하다가 이틀 3일 만에 포기하죠. 왜냐하면 목표치를 높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구를 위하는데 어떻게 목표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두고 조금씩 그러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하십시오. 평상심시 도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면 그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일일시호일 매일매일 즐거운 날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특별하게 무언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실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때때로 많은 도반분들과 함께 어떤 특정 장소에 가서 행사같이 해주시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매일 생활 속에 너무 특별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평범하게 평상심의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저에게도 굉장히 좀 가까운 질문이다 보니까 되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논란이 큽니다. 국제적으로 반대 여론도 높은데 일본은 강행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대해 우리 불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요?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터집니다. 그래서 쓰나미로 모든 것들을 쓸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12일 도쿄전력의 원자력 발전소 2호기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1년 3월 13일 밤 9시 제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 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일본에서 유학을 시작한 날입니다. 즉 일본의 이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고 원전이 터진 그 다음 날 제가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가려고 하기 전날 제가 서울의 도반스님 절에 있었었는데 모두가 말렸습니다. 가면 죽는다. 그 다음날 또 발전소가 터지다 보면 이번엔 진짜 죽는다. 죽기도 하는데 진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초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야, 그래 어차피 여기서도 살아도 언젠가 나이 먹어서 죽을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3월 13일에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의 모습은 오히려 크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일본 국내의 분위기 좀 흉흉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사람들은 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가 모든 것들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준비를 해서 18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죠. 올해 제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을 처음 걸렸다라고 했을 때 되게 놀랐었어요. 아니, 난 되게 긍정적이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라고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지내는 곳이 해인사다 보니까 대구 근교의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굉장히 오랜 시간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암에 걸렸는데 걸린 원인은 알아야지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직까지도 갑상선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그냥 인간이 갑상선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 가장 주된 원인은 바로 방사선 노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딱 무릎을 딱 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내가 갚아야 될 보상일지도 모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3월 13일 일본으로 떠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원만하게 유학을 마쳤고 거기서 학위도 받았고 너무나 좋은 인연들을 쌓았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돌아와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행복한 인연까지 생겼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 나 하나의 무언가의 희생이 없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될까라고 항상 생각은 했었는데, 그래서 이 갑상선 암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 지금 여러분께 지금 전혀 모르셨죠? 여러분들 제가 수술한 지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지났습니다. 긍정적으로 회복하고 있고 더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일본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연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것에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지구 환경 문제도 있지만 이 오염수를 방류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감싸주었던 태초부터 존재했던 바다가 우리를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일본 국내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어찌 일본만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리에게 석유가 폭등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 문제가 생기면 그곳에도 또 우리 한국 분들이 살고 계실 것이고 수많은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당연히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면 긍정적 방책을 강구해야지만 됩니다.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규제로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불자들 역시도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이 이 소금 사재기 논쟁이 또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사재기를 한다라고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다음 세대까지 물려줄 정도로 사재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먹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됩니다. 나만 하면 되겠지, 우리 집만 아니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사재기를 한다는 건 불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리이타 하와 중생의 모습은 단 하나도 그곳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찾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은 결과를 통해서 그 탓을 하기 바쁘지만 이것을 새로운 원인으로 두고 또 다른 찾아올 결과를 고민해야지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법계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계에 지금 참여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기적으로 여기서 마왕 파순의 모습이 돼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모습이 아니라 나와 이웃 그리고 이 지구를 위해서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시작될 때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 또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오히려 더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준비된 모습에 더 많은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풀어나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크게 보면 그냥 일본에서 살았던 걸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 원인을 제가 만들었고 이 결과 역시도 제가 불러온 것입니다. 원전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크나큰 축복을 받아 전기라는 것을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오염수 방류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대체 에너지, 또 우리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 이 모든 것들이 이것과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자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남을 탓하고 사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져주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모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류는 앞으로 매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염수 문제도 있지만 지구 환경 또는 비, 폭풍 또는 호우, 지진 어떤 것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마음으로 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항상 마음속에 가져 있는 것들을 실천해 주시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그런 참다운 불자의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바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부터 변해야 지구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구이고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속에 부처를 찾듯이 부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법계 중생으로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